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왔습니다. 주만지가 왔습니다.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자, 우리 법률 전문가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2주 만입니다. 2주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저희 한 달, 보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네요. 저는 주호영 의원님 뵌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마침 보니까 2019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5 동란, 6.25 남침이 발발한 지 정확히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침 어제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갑자기 뜬금없이 평상시 본인의 생각과 달리 6.25 전쟁은 북한의 침략이다.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 바꿨을까?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오늘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주호영님만 악수고대가 기다렸는데요. 이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 삼초강에 똑똑똑 노크 귀순 해상 노크 귀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은 청와대가 관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보면 계속 국민들 속이는데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으로 고소 고발하겠다. 자, 판사, 대한민국 20년 판사 경력의 주호영 의원님께 우선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군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첫째는 군 형법의 적용 대상은 군인이나 군무원에 한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군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군 형법 적용 대상자와 공범인 경우에는 군인 군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게 되어 있고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무사 소속 군인들과 공범이라 그래서 군 형법상 정치관여 금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관님이라다. 이게 원래 장관님도 지나셨어요. 자, 의원님,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갖다가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첫째. 그렇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 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들에게 또는 내지는 어디 계엄하에서 군 형법을 갖다가 민간인에게 적용할 뿐 통상적인 경우는 민간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주 의원님 판사 출신의 주 의원님 말씀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잡아넣었던 문재인 정부가 적용했던 윤석열의 법안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법 적용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설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인들이 어떠한 나쁜 잘못을 저지르는데 공모 관계에 있으면 이른바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그것은 형법 총론에 신분범에 비신분범이 가담한 경우 처벌례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군형법 해설집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공범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형법상 어떤 법령 적용이 가능하냐. 군형법 제14조 일반 이적죄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 14조 일반 이적죄에 다음 제11조부터 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7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이 조항에 해당 여부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38조 1항에 허위 명령 보고 통보 이것에 관해서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네. 3호에 네.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예. 그 2항에 의하면 네. 군사에 관한 명령, 네.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네. 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 네.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가 예. 은폐하고 있고 왜곡하고 있지만은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네. 이달 15일 6시 30분경에 네. 삼척항에 4명의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북한에서 왔고 휴대폰을 빌려달라 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날 새벽에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합참에서 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네, 네. 주요 군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이 대책회의에 관해서 네. 청와대에서 일정한 지침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있었군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로 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관해서 허위 보고를 공모했다든지 네. 허위 명령을 내렸다든지 네. 하면 그 합참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과 네. 그다음에 아마 안보실장이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여기에 관여했을 텐데 네. 정의용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예. 어떤 지시나 명령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이 두 군형법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다만 적용이 가능할 정도의 팩트는 네. 차차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헌법에 따라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경우는 네.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우 군형법 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네.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네. 소추되지 않는다는 말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은 네. 임기가 끝나면 네. 임기 중에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네. 임기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재직 중에도 네. 조사는 가능한 걸로 그렇죠. 그렇게 바로 되어 그겁니다.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 즉 기소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 논리를 갖다가 현재 집권 세력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대로 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6년 10월 이후 11월 그 무렵에 검찰 조사 받아라. 박근혜 때문에 못 받겠다. 왔다 갔다 실갱했을 때 자 설사 기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논리를 세웠고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조사 받을 듯이 말씀을 하셨죠. 예.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들이 나중에 처벌할 때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예. 그래갖고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한 지금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검찰에 고소고발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안 했는데 네.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예, 예. 합니다만은 실제상 재직 중에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는 것이 네, 네. 아시다시피 검찰 법원이 몽땅 코드에 맞는 민변 출신이라든지 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해놓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지금 검찰의 강단이나 결기로는 수사하고 하는 일을 전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예. 조금 서글픈 심정입니다. 그 말씀 들은 게 이런 얘기래요. 마침 이번에 윤석열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씨는 본인이 과거에 보면 그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그분은 그 말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뭐 검찰총장까지 예를 들어 다 올라가서 되고 나면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말의 기대. 검찰은 네. 또 검찰 나름의 조직 논리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힘이 빠졌다 싶으면 칼을 들이대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일단 임명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정의의 칼을 좀 뽑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치 이제 이 좋은 이 말처럼 되어 있는데 본인이 먼저 했던 말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이 건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6.25 특집으로서 이 말씀을 갖다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1950년 6월 25일 바로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그 전날 6월 24일 날 그냥 대한민국 군의 거의 3분의 1은 다 휴가 나갔고 예. 병사들의 3분의 1이 휴가 나갔고 장교들은 파티하고 있었고 파티하고 예. 있었고 그야말로 나사가 빠질 대로 빠져 있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JP 돌아가신 JP 그때 정보장교 아니었습니까? 예. 그 말씀이 뭔가 그 당시 남노당계의 오열들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작전을 꾸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흔적이 있다. 예. 근데 뭐 그게 먼저 현재로서 확인할 길은 좀 막막한데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뭔가 좀 군대가 나사가 빠져 있고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을 갖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삼척강 해상 노크 귀순 사건 아닙니까? 예.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은 이거 단순히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사실 이 문제를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뭐 그런 지금 요즘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뭐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저희들이 그 국민들의 그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데요. 네. 하도 이 정권이 잘못하거나 네. 나쁜 짓을 하는 게 워낙 많아서 네.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슈가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이 경계 실패부터 네. 은폐 조작까지 네. 모두 남북 군사 합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일선에서 전방에서 지키는 군인들은 네. 지휘관이나 윗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부터 높은 사람들이 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네. 우리의 유효한 군사적인 수단들을 앞장서서 먼저 다 없앤 바람에 네. 이거 뭐 잘 지켜서 뭐 하겠느냐 네. 혹은 북한이 뭐 쳐들어오겠느냐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답니다. 삼척일 때 그런 말이 번져 있다는데 간첩선이 내려와도 이거 보고 먼저 신고하면 내만 골치 아프게 조사받겠구나. 이거야. 뭐 이렇다 하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보수가 이 안보를 조금 이용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의 실패는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국가 끝입니다. 전체가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우려스러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서 우리 이제 주연님 말씀이 보면 저 군형법상 14조 일반 이적죄라든가 38조 군사상 거짓에 의한 뭐 통보, 명령, 보고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우영 실장이 보면은 국방부나 합참의 군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말로 엉터리, 거짓말, 조직 은폐를 하도록 막 강요 내지는 예. 그런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는 처벌받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죄 가능하죠. 네. 안보실장이나 네. 대통령의 경우에 네. 관여 정도에 따라서 네, 네. 지금 언론에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네. 청와대에서 대책회의에 일정한 지침이 있었다면 네. 그 지침은 안보실장을 통해서 내려왔을 테고 그렇죠. 또 그 이후에 국방부 기자회견에 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직접 두 번이나 온 것이 네네.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군 대령이죠. 예, 그렇다면 관여 정도는 적어도 안보실장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는 거고 예, 예. 그럴 경우에 직권남용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네.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군형법상 허위명령죄 예, 예. 대통령의 명령을 허위로 전했다든지 혹은 청와대에서 은폐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 네. 허위명령죄로도 처벌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허위명령죄 군형법 39조. 그렇습니다. 예. 허위에 의한 명령 등 허위사실 전파죄입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군형법도 그렇고 지금 보면 현재 일반 형법으로도 보면은 직권남용죄. 직권남용 등등으로서 사실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의용 실장 등 일반 안보실 팀 거기다 보면 국민들 앞에 뻔히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란 친구는 나와서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거 사실 이런 거는 원래 다 감춰야 되는 건데 이거 어느 쓸데없는 시민이 쓸데없이 사진 찍어서 돌리고 얘기 퍼뜨리는 바람에 이거 말이야 남북 관계가 경색되게 생겼어. 이게 대한민국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청와대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노동당의 대변인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의식 체계, 사고 체계 자체가 저런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예, 예.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인데 네. 그렇지만은
그 윤도한 수석의 그 발언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고 예, 예. 다만 직권 남용이라든지 허위 명령을 검토할 때 네네. 그런 인식의 토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유력한 정황 증거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주호영 의원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딱 법조인 현역 판사 생활 20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이 일반 뭐 휘트로마트로 일반 뭐 판검사 경력 없는 분들이 변호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자,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책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약간 두리뭉술하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타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까? 검토 중에 법률지원단장을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법률지원단이 누군가요? 최교일 검사장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최교일 의원이 지금 장으로 있는 그 법률지원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예. 왜냐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게 나경원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그 말씀할 때는 그 앞서서 저하고 뭐 나이도 뭐 같은 58년 개띠입니다만은 신원식 장군이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육사 37기죠. 예. 그 신원식 장군이 합참 차장하신 분인데 예. 이 양반이 그 당시 보면 그 우리 자유한국당 예. 그 행사장에 나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는 처음에 얼뜻 들었을 때 예. 아이고 이 신 장군이 이게 뭐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군인이지만 예. 법을 잘 모르는구나. 예. 아니 대통령이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 아닙니까? 예. 민간인인데 민간인 어떻게 군형법으로 처벌을 했는데 오늘 주호영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랍니다.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민간인이 할지라도 군인들이 그야말로 나라 팔아먹고 나라 망치는 일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했거나 음모에 같이 가담을 했다면은 예. 이거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만지 주호영 의원의 명쾌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힘을 좀 내기 위해서는 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좀 뭔가 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80일째 장외에 투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핸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여야 합의에서도 조금 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관해서 명백한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추경에 관해서도 네.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말을 담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합의를 덜컹 해버렸고, 네. 보통 가합의를 한 다음에 네.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인을 하는데 네. 미리 사인을 해버렸다가 이제 의총에서 그것이 네. 거부되니까 네. 마치 저희들이 약속했다가 깬 것처럼 조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원내대표단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황교안 대표께서는 쓸데없이 좀 숙명여대 가서 그거 하시는 바 아니 왜냐하니까 예. 사실은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9개월여 남은 총선 앞두고 예. 그야말로 상대방도 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예.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제가 앞서도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할 일 없다고 하다가 6.25는 저 북한의 침략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지금 중도 보수를 현혹하는 겁니다. 예. 중도 보수를 현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 여기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 싸워야 될 그 두 대장인 황교안 대표는 가서 이 장애 투쟁 중에 그런 거 하셔서 괜히 구설에 말리고 있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협상으로서 테크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4선급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오전 9시에 네네. 중진들을 같이 모아서 네. 그 타계에 관한 조언을 듣는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에 가서 네. 제대로 정리된 생각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 이거 주 의원님 가시면 저기 축축축축 해갖고 이제 해서 올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 순간에는 이미 주호영 의원님이 아침에 가서 회의 다 끝나는 그 시간쯤 보시게 될 텐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보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뭔가 보면 조금 전열을 정비해가는 가운데 이른바 4선급 이상 중진들, 예. 그야말로 연부역강한 이 사이 용장들 아닙니까? 예. 용장들이 좀 보면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용장들을 갖다 좀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고 예. 이번에도 보면 주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사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군형법을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예. 끝을 봐야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그야말로 허튼 소리하는 그런 당 아니고 한번 한다면 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기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스크린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오늘 주만지 주호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